안녕하세요. 오늘은 축구 역사상 최고의 플레이어들을 각 라인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지션을 나누어 하는 이유는 넓은 개념에서 최고를 뽑으라고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뽑는 선수들은 충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네 라인별로 일반적으로 1등으로 평가받는 플레이어들을 선정해 여러분께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드려 논쟁을 없애고 자세한 정보를 여러분께 재미있게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골키퍼 레프 야신. 골키퍼 부분은 레프 야신 선수가 선정되었습니다. 골키퍼라는 포지션을 대표하는 아이콘이자 현대 축구의 스위퍼 골키퍼라는 정의를 정립한 인물입니다. 축구 시간인 90분 동안에 골문에 서서 선수들에게 소리를 치며 오더를 내리고 크로스를 쳐내기 위해 골대를 벗어나 처리하는 것, 그리고 돌진하는 상대 공격수를 저지하기 위해 달려나가는 것 등 현대 스위퍼 골키퍼의 역할을 불리는 것을 모두 야신 선수는 처음 내보였을 정도로 시초적인 전설의 선수였습니다. 12살 무렵에 군수공장에서 총알 제조공이었는데 이때 축구를 접하며 1949년 20세의 나이로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FC 디나모 모스크바에는 호랑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뛰어난 골키퍼 알렉세이 호미치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 3년 동안은 후보 선수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는 부업으로 같은 FC 디나모 모스크바의 아이스하키 팀의 골키퍼를 맡기도 했는데 이때 그의 팀은 소련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이후 국대 생활 중에는 소련 대표팀 소속으로 유로 초대 우승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으며 또한 현재까지 발롱도르를 수상한 유일한 골키퍼이며 발롱도르 유효표 획득만 10차례나 될 정도였습니다. 늘 검은빛으로 보이는 매우 진한 파란색 옷을 입고 활약을 펼쳐 검은검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며 전 세계적으로 처음 중계된 1958년 피파 월드컵에서 선보인 엄청난 퍼포먼스를 통해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손이 큰 것과 더불어 힘이 매우 좋아하는데 특히 어깨 힘이 팔인가 매우 강력하여 허리를 제대로 쓰지 않아도 충분히 공을 센터 서클까지 던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몸도 근육질의 탄탄한 체형이어서 현대 스위퍼 키퍼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할 수 있었죠. 특히나 이런 모든 기록들은 그가 과연 사람인지에 대한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페널티킥 방어율로 그는 선수 시절 총 150번의 페널티킥을 막아냈다고 전해지지만 페널티킥의 평균 성공률이 10% 정도라고 하지만 야신의 페널티킥 방어율이 무려 50을 넘었다는 것부터 그가 얼마나 전설적인 골키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코치로 활동하다가 선수 시절 입었던 무릎 부상이 악화되어 1986년에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고 말년에는 위암으로 투병하다가 1990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후 1994년 미국 월드컵부터 그를 기려 대회에서 가장 크게 활약한 골키퍼에게 야신상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프랑스 풋볼에서 한 해 최고의 골키퍼에게 야신 트로피를 수여하며 다시 한번 골키퍼라는 포지션에서 그의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비수 프란츠 베켄바워. 수비수 부부는 프란츠 베켄바워 선수가 선정되었습니다. 베켄바워는 현재 독일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역사상 최고의 축구 플레이어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를 수비수 부분으로 하면 단연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를 압도적으로 받는다고 하며 마땅히 비빌만한 사람은 그가 은퇴한 지 40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상 없을 정도이죠. 또한 미드필더로 탁월한 올라운더로 약점이 거의 없었기에 여러가지 굉장한 포지션을 소지할 수 있었는데 기존 리베로의 역할을 개편한 독일식 리베로로 뛰면서 리베로 대명사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단순한 라인 뒤에 머물러 자유로이 스위핑하는 기존 이탈리아식 리베로가 아니라 이에 더해 적극적으로 공격 작업까지 가담해 직접 타격까지 하는 역할로 베켄바워는 뛰어난 축구 지능과 스킬, 순간 스피드로 이 역할의 대명사이자 상징으로 군림했습니다. 또한 발롱도르를 다회 수상한 유일한 수비수이며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시민상을 비롯해 피파 월드컵 올스타의 3회, 유로 토트먼트 팀의 2회, 월드샤커 올해의 팀에 11회 선정되었고 키커 분데스리가 올해의 팀에 12회 연속 선정되는 등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클럽에서는 바이에르 뮌헨의 주장을 맡아 분데스리가 우승 4회, 유로피언 3연패 등 수많은 리그를 우승하며 바이에르 뮌헨의 첫 번째 전성기를 열었고 더 나아가 분데스리가 전체의 황금기를 열어젖혔습니다. 또한 국가대표팀에서 서독이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준우승, 1970년
멕시코 월드컵 3위를 차지하는 데 큰 공헌을 했고, 이에 주장으로 유로 1972년 우승, 1974년 서독 월드컵 우승, 유로 1976년 준우승을 차례로 이뤄내며 서독 축구 최전성기를 견인한 1등 공신이었습니다. 1976년 준우승에서 매우 절망했던 그는 국대 은퇴 선언을 하고 이후 84년 선수 은퇴 선언을 합니다. 이후 감독으로 월드컵 준우승과 우승을 하고 성공된 삶을 살았던 그는 현재는 바이에른 뮌헨의 명예회장직을 맡으며 은퇴 후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베켄바워는 당대 최고의 라이벌인 요한 크루이프와 비교되기도 하는데, 크루이프는 펠레와 마라도나 같은 레전드와도 비교가 가능할 정도로 굉장한 업적을 세운 축구 역사의 전설적인 중앙 공격수였고, 감독으로 세계 최고를 찍어봤던 극소수의 인물이라는 것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흔히 포지션이 다른 관계로 평이 갈리며 기록상으로는 팀이 잘 나갔고 월드컵을 우승했던 베켄바워의 우위이지만, 현재 포지션이나 전략적인 면에서 토탈 풋볼이라는 혁명적 전술로 크루이프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크루이프를 반수 정도 위로 치지만 수비수로서 그는 단연 압도적 1위라는 평가를 여전히 받습니다. 미드필더 디에고 마라도나, 카카, 굴리트 등과 더불어 공격형 미드필더의 대명사이자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인 디에고 마라도나가 선정되었습니다. 마라도나 선수는 축구 선수로서 모든 것에 능통하였으며, 현역 시절 그의 사진을 보면 작은 키이지만 상당히 근육질이며 몸에도 상당히 탄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 선수가 마라도나를 막기 위해 무작정 몸을 부딪히다가 오히려 역으로 튕겨나가는 경우가 투지기수였으며, 한마디로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다채롭고 변칙적인 패스, 킥 능력을 가진 플레이메이커가 괴물같은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한 역대급 드리블 솜씨, 지치지 않은 체력으로 인한 득점력, 골 결정력까지 지니는 것이 마라도나였습니다. 최전성기를 보낸 80년대는 클래식 넘버 10 포지션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던 시기였고, 기라성 같은 공격형 미드필더 선수들이 필드를 수놓았던 공격형 미드필더가 경기의 정권을 쥔 시대, 마라도나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그 수산 별들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당대의 이러한 업적은 펠레와 동급으로 평가받았으며, 현대에도 펠레에 안가는 선수로 평가받습니다. 사생활적인 면에서 논란이 없지 않은 선수였으나 그래도 당대 스타 선수로서 은퇴했고, 이러한 인기가 당대 펠레를 잠시나마 뛰어넘을 정도로 역대 최고라고 잠시 동안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마라도나는 본인이 펠레보다 낫다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라도나 본인이 직접 했던 인터뷰 내용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수는 펠레이며 마라도나는 마라도나일 뿐이다. 앞으로 메시가 은퇴한다면 어떻게 될까? 메시가 은퇴한 지 10년이 지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마라도나를 모른다.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메시를 더 자주 보며, 그래서 메시를 더 위로 평가할 것이다. 이것은 정확히 나와 펠레에게 일어났던 일과 같다. 나와 펠레는 함께 카타르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대다수였으며,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고 디에고 하며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자고 했다. 펠레를 알아보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았고 펠레에 대한 호응은 나에 비해서도 미지근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시 현역 선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나의 플레이만 봤다. 젊은 사람들은 항상 오늘날 선수를 고평가한다. 그렇기에 시대가 다른 선수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오늘날에 뛰는 선수와 과거의 선수를 비교하는 경우에 더욱 그렇다. 축구 선수 역사상 최고의 선수는 펠레이다. 나도 메시도 역사상 최고는 아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25일 마라도나가 심장마비로 향년 60세로 별세하자 아르헨티나는 굉장한 슬픔에 빠졌으며 국장으로 장례를 진행하며 굉장히 전국적으로 우울하고 슬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전세계 축구 팬들도 매우 큰 충격을 받고 애도했던 걸 보면 역시나 그 영향력은 가히 펠레와로 비빌만한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격수 펠레. 공격수 부분은 펠레 선수가 선정되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에게 펠레는 무조건적으로 축구 역사상 최고 선수로 평가받으며 시제 구분 없이 업적, 당대 영향, 상징성과 위상 모든 면에서 축구 최고 플레이어의 첫 손가락에 꼽히며, 커리어 측면에서 특히 펠레를 압도하는 선수는 아예 없을 정도이죠. 펠레는 클럽 리그에서 굉장한 활약을 펼친 공격수였으며
무엇보다 국가대표 경력이 3회 우승을 했다는 압도적인 기록으로 역체 논쟁을 진압시키는 편이며 이를 모두 본인이 이뤄내며 캐리함을 이루어내어 브라질 축구 최전성기를 이루어낸과 동시에 브라질 정부가 아예 국보로 지정할 정도였죠. 인기가 한참일 때는 축구를 넘어 스포츠 자체를 상징한 인물이었으며 당대 영향성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그와 거의 유일하게 승부를 겨룰 수 있는 선수는 디에고 마라도나, 요한 크루이프, 흔히 하는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뿐인데 마라도나는 본인이 펠레보다는 확연히 아래임을 인정했고 대다수도 펠레를 보통 우위로 치며 나머지 멤버는 굉장한 업적을 세웠지만 월드컵을 우승하지 못했다는 결정적인 점이 작용하여 펠레와의 경쟁에서 결코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것이죠. 현역 시절 펠레는 드리블 스킬, 점프, 슛, 심지어 수비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만능 플레이어로 정말 약점이 없고 장점밖에 없는 선수였습니다. 이후 은퇴한 펠레는 현재는 월드컵 펠레의 저주로 유명하지만 여전히 레전드로서의 위상을 가지며 인기를 누리고 있고 80대의 고령의 나이로 인해 비교적 건강관리를 하며 어느정도 할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엔 자국인 브라질이 우승을 계속 예언하고 있어 브라질 내에서 불안한 감정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